네, 요즘 이 한파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차량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도중에 꺼지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추돌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춥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 또 생각이 나는 것이 배터리 방전될까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많이 나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추우면 우리도 몸이 위축돼서 우리도 에너지를 잘 못 쓰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도 날씨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예컨대 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원래 성능에 한 70%밖에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도 날씨가 추우면 빨리 방전되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 성능은 기온이 내려가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 차야 관계없고 또 새로 배터리를 교체한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거기서 또 70%밖에 안 돼, 40%가 감가되니까 배터리의 성능이 아주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그 전력으로 시동 모터를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 시동 모터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네. 또 시동이 걸렸다 하더라도 자꾸 꺼지는 것은 또 연료계통에 이 가솔린을 분사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구동 못하고 뿜어주지 못하니까 연료계통에 뿜어주지 못하니까 또 시동이 걸렸다 꺼지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군요. 배터리의 성능이 이 초기에 자동차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휘발유 차량보다 경유차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경유차의 경우에는 이제 연료 계통에 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한 20도까지도 내려가는데, 네. 뭐 20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하 10도만 되더라도 실제 체감 온도는 뭐 2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많이 뭐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유에 이제 공급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낮은 온도까지 이것이 견뎌내느냐 하는 것을 이제 내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한점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하 18도에 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 경유에 있는 그 수분들 이런 것들이 얼 수가 있고 또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왁스 성분들이 파라핀 형태로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 필터를 통과하는데 그 장애를 주게 됩니다. 막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가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경유차가 이제 시동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비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 이제 네. 뭐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전화해서 그 긴급 서비스를 받으면 제일 편한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통상 제대로 된 관리사무소라고 한다면 소위 그 점프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네. 점프 케이블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빌려서 하거나 못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괜찮은 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뭐 분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플러그가 또 점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연료 필터가 얼었다는 그런 전제가 또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 히터가 장착된 차는 키를 돌려서 키 온 상태를 해놓은 다음에 네. 한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것이 따뜻해지면서 녹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동 걸면 걸리고요. 만약에 히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의 경우에는 점화 플러그도 이게 자체 예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 키 온 상태로 해서 한 뭐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끄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만 장시간 그 예열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네네. 계속 해주면 예열 프로그램이 가동되니까
그렇게 하면 점화 플러그가 또 따뜻해지면서 그 언 상태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좀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네. 해서 차를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는 이제 살짝 버튼을 눌러놓고 그렇습니다. 놨다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방법이 바로 될수 시동을 있겠군요. 걸지 말고 네. 네. 예열하는 그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차를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요. 네. 운전할 때뿐 아니라 뭐 주차를 해놓거나 정차를 할 때도 히터를 저 같은 경우엔 틀어놓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터를 틀어놓는다는 것은 엔진을 또 켜놓은 상태에서 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엔진을 켜놨을 때도 장시간 있으면 엔진이 열을 받는데 거기다가 네. 또 히터라는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기기를 작동하다 보니까 이중에 부담을 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열이 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가속 페달을 또 가끔 또 밟아줘요. 더 따뜻하게 하려고. 네네. 또 이제 배터리 이게 충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밟아주는 사람인데 그럴 때 이제 또 열이 또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히터를 트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뭐 차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방석이 나이가 들어서 좀 아래가 좀 따뜻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열 매트, 자동차용 온열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카시트, 카잭에다가 이제 거기다 꼽아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이 과열돼 가지고 또 전기계통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네. 일정 시간은 좀 껐다가 또 히터는 사용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바로 길이 미끄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블랙 아이스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검은 얼음이죠. 네. 우리말로 하면. 근데 검은 얼음은 없는데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그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은데 노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미끄러운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전날이라든지 뭐 바로 자기가 운행하기 직전에 내렸던 눈이나 비가 살짝 얼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내렸던 그 눈이 녹거나 마르거나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제 깔려 있는 상태인데 육안으로 보면 검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아스팔트처럼 보이는 것이죠. 네. 우리가 눈이나 이런 것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는 얼음이 깔려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걸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무섭냐, 왜 위험하냐 하면 눈이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얀 얼음의 경우에는 대비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블랙 아이스가 전 구간에 깔려 있으면 처음부터 준비하고 갈 수가 있을 텐데 특정 구간에만 그것이 깔려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면 상태로 착각을 하고 주행하다 보면 그 구간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블랙 아이스를 만나게 되면은 차량 제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빙판길 운전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이런 경우 갑자기 네. 이 블랙 아이스 상태가 됐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처럼 앞에서 장애윤이 발생되는 경우, 앞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고장차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노면 잔물로 인해서 제동을 하거나 정지해야 된 그런 상황에서 네. 마치 그 구간에서 제동한다고 하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빙판길에서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때 작동 불능 상태, 네. 제어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뭐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그것을 빨리 채우는 게 낫나요? 뭐 어떻게 좀 순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 예. 이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는 숙달된 그 칼에 있어도 위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 그 구간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속도를 줄여서 묻지마 감속을 해서 네. 어떤 상태로든 줄여서 그 구간을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미 이제 그런 기회를 놓쳤다. 그럴 경우에 브레이크를 하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똑바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지지 않습니까? 방향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경우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본능적으로 예. 반대 방향 꺾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가 360도 돌아버립니다. 스핀 현상이 더 위험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동이 되지만 이 썰매처럼 미끄러지는 상황인데 바깥으로 향한다. 바깥에
절벽이라면 회전해서라도 서야 되는 것이 급선무지만 네.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바퀴의 구동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틀어주면서 정상이 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네. 이 정상적인 그 제어 방법입니다. 네,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 받았다 하더라도 꽤 어렵고 왜 이 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훈련되고 잘하고 베테랑 운전자다 하더라도 자기는 잘해서 쓰지만 측면 좌우 뒤에서 썰매처럼 미끄러 들어오는 그런 공격적인 네. 그런 차량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네. 방어 운전이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눈이 오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네. 좀 그 덜 미끄럽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기 쉬운데 눈이 오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점들 좀 주의해야 될까요? 눈이 온다 하더라도 네. 지금 최초로 내리는 그 예. 초설이냐, 예. 처음 내리는 눈이냐, 아니면 며칠 전부터 온 것이 노면에 영향을 끼친 상태에서 또 그 위에 내리는 눈이냐, 이거 달라지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처음에 내릴 때도 노면 상태가 좋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깔려서 또 그 위에 떨어지는 상태가 됐는데 그럴 때는 아마 예비 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도로 관리자가 미리 그 염화칼슘을 뿌려서 잘 녹을 수 있게 해놨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 노면의 온도가 영하이냐, 얼 수 있는 상태냐 이런 것이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미끄러운 상태, 노면이 얼 수 있는 그런 낮은 온도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염화칼슘을 뿌렸다 하더라도 슬러시 상태로 됩니다. 슬러시 아시죠? 음료수. 알죠. 슬러시 상태로 이렇게 믹싱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곳에서 다중추돌로 사고가 나고 왜 위험하냐? 달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은 상태를 아는 구간에서 그대로 달려오면서 눈이 왔어도 달릴 수 있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 네네. 그리고 주변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나만 안 달리면 또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내면적으로 조금 네. 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달리는 것이고 그것이 밀착 운전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감속 운전을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저는 같고요. 묻지마 감속. 예. 이거 좀 묻지마가 어휘가 좀 좋지 않은 의미인데 네. 그 빙판길에서 눈길에서는 묻지마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은데 묻지마 감속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동하는 그 요령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감속이 우선이다. 그 외에 이 같은 겨울철에 좀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짚어주시죠. 겨울철에 자기 차량의 그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급 승용 차들 타시는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후륜 구동이거든요. 그 성능을 승차감을 좋게 해서 후륜 구동 차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낮은 그런 고갯길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관령이라든지 이런 그 초입에 항상 그 수입 고급 차들이 딱 전시돼 있거든요. 퍼져 있다는 얘기, 옆으로 퍼져. 네. 그래서 자기 차가 후륜차인지 전륜 구동인지 이걸 좀 그 파악하시고 전륜 구동이라고 해서 과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특히 후륜 구동이면 대비를 하시거나 주행을 회피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차를 가지고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우리가 예년에는 그 11월만 되면 월동 준비한다고 해서 차량에 대해서 월동 준비를 반드시 김장과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요새는 이상 기온 때문에 그것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눈이 온다거나 예보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장거리 출발하시기 전에 체인을 감거나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이런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제가 선진국 그 외국에 1년에 한 3,000km 이상을 그 도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곤 하는데 네네. 소낙비가 내리거나 갑작스러운 소낙비가 내리거나 또 이번 그 눈길 사고처럼 한 50m 정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그 길을 운전하는 그런 경우에 그걸 제가 경험해 보면 네. 소위 선진국 그 운전자들은 운전을 안 합니다. 바로 갓길로 대피해서 잠시 쉽니다. 근데 그것을 가는 사람들은 되게 교포들, 우리 네. 주행하는 그런 걸 보고 이 태풍이 오거나 번개가 쳐도 골프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인 것처럼 이 주행도 도로에서 주행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고집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네. 습관을 버려야 된다.
안전운전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령보다 중요한 것은 네. 이성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